사춘기 여드름의 원인은 피지는 많이 만들어지고 입구는 좁으니까. 그러면 입구를 열어주는 치료를 하고 피지를 줄여주는 치료에 집중한다면 사춘기 여드름은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드름에 관해서 평생 누구나 한 번 경험한다. 이제 97% 가까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흉터, 큰 모공, 색소로 이제 남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관리가 되든지. 그래서 이거는 관리의 싸움이다. 이 그림을 먼저 보실게요. 자, 그래서 여기 피지샘이 있죠. 이 피지샘하고 이 모공하고 구멍을 같이 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춘기 때 많이 나오는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피지샘이 자극을 받아서 피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얘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모공으로 잘 빠져나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공이 지금 어떻죠? 애기 모공이죠. 애기 모공. 우리가 성장이 끝나면 이제 모공이, 어른이 되면 모공이 커집니다. 그러면 모공이 커져서 이 피지들이 숭숭 나가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애기 모공이 너무 작아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나가는 입구가 좁으니까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체가 되고, 정체가 된 곳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털뿌리 하나에 아까 그림에서는 피지가 샘이 하나 정도밖에 안 보였지만 지금 어떻죠? 엄청 많죠. 털 하나인데 이렇게 피지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못 나가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 우리가 화이트헤드,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산소를 만나서 박혀 있는 상태다. 그럼 까매지는 거죠. 그게 블랙헤드. 그래서 개방성 면포가 된다. 그럼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걷어내주면 어떻겠어요? 그게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블랙헤드는 빼도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면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빼면 그 입구가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가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특히 블랙헤드가 많은 이 코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다.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피부에는 여드름, 이 피지를 먹고 사는 균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드름 균이죠. 얘네들이 모기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죠.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 매개 물질을 되게 많이 만들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염증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춘기 때 성장 호르몬이나 다른 호르몬에 의해서도 이렇게 피지샘이 자극을 많이 받으면 결국에는 피지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나가야 되는 구멍이 아직 애기 모공인 거예요. 그래서 정체 현상이 생기면서 여드름이 발생한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성장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은 어른이 돼서 커졌어요. 성장 호르몬이 줄었죠. 이제 성장이 끝난 거죠. 그러면 피지는 적게 만들어지고 나가는 구멍은 크니까 정체 현상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여드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여드름과 이제 성인 여드름을 나누는 나이 기준은 25세예요. 그래서 25세 전이다? 그러면 사춘기 여드름. 사춘기 여드름의 원인은 피지는 많이 만들어지고 입구는 좁으니까. 그러면 입구를 열어주는 치료를 하고 피지를 줄여주는 치료에 집중한다면 사춘기 여드름은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원인은 이렇게 보시면 피지, 입구가 막혔다. 그 다음에 여드름균이 증식한다.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피부염의 원인에는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피부 장벽이 무너졌든지, 그 다음에 환경적인 호르몬, 특히나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 트러블 많이 생기죠. 그리고 뭐 다양한 호르몬,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뭐 생리 전, 월경 전 여드름이라고 해서 생리 전 일주일 전에는 꼭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처럼 호르몬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치료는 뭐냐? 피지를 줄여주는 게 사춘기 여드름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1번은 피지 많이 나온 거 정리해 주는 거, 청소하는 거죠. 스케일링. 그리고 비타민 A 제제, 레티노이드를 먹으면 피지가 줄어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레이저를 좀 쏴주는 겁니다. 레이저로 피지샘을 좀
좀 죽여주면 좀 얘가 얌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레티노이드는 보면 비타민 A 제제는 피지도 줄여줘, 입구도 열어줘, 균도 억제해줘, 염증도 줄여줘. 정말 좋죠. 모든 여드름의 원인을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쓰는 분위기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중증 여드름에만 썼었죠. 그래도 어쨌든 레티노이드는 명약인데 기형아 출산에 이슈가 있고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해지고 건조해지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레티노이드보다는 항생제를 저도 좀 먼저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어쨌든 레티노이드는 꼭 여드름뿐만 아니라 정말 난치성 피부염, 주사 피부염에도 많이 쓰고요. 체질에만 맞으면 이것만큼도 좋은 약도 없어요. 그렇지만 체질에 안 맞아서 못 먹는 분이 태반이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 생활 습관을 또 교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 우리가 집 청소 많이 한다고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오히려 집이 깨끗하고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청소해 주는 게 결국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필링, 박피, 스케일링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피부에 보시면 이렇게 진피층까지 깊이 파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죠. 정말 깨끗한 새 피부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정말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이제 상처로 남으신 분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모공의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죽은 각지층만 싹 날려주는 아주 얕게 이제 벗겨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필링, 박피,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깥층을 제거를 하니까 부작용이 당연히 적겠죠.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뭐 심지어 여러 번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 죽은 각지층이 날아가니까 피부도 결도 좋아지고, 주름도 좋아지고, 탄력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잡티 색소도 좋아지고, 피부 톤업도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여드름이 많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가장 보람이 있는 분은 누구냐? 거무측측한 피부, 이 피부 톤이 어두운 분하고 여드름 치료 같은데 가장 좋더라. 그래서 많이 추천합니다.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자기가 청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쥐어짜는 거죠. 안 그래도 여기 있는 여드름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여드름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유는 뭐죠?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나쁜 균이 더 활동하기 편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손에 있는 또 균을 또 넣어줘. 난리가 나는 거죠. 절대로 안 좋은 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 뜯는 거. 이것만 안 하시면 그래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은 스케일링 하면서 압출도 좀 해주고 약 먹는다. 1번.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레이저 같은 걸 좀 고려하게 되겠죠.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좀 설명드리고, 어쨌든 가장 기본은 이제 약, 그 다음에 이제 청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심해진다 싶으면 방문을 하셔가지고 좀 일찍 치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피부탈모 연구소의 박형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